남해안의 성을 쌓고 있는 왜군들의 성을 일망타진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5년 1597년 1월 정유년에 왜군이 다시 침략을 합니다. 경상도를 거쳐 곧바로 수도 한양으로 침공하던 1차 침입과는 딴판으로 그 침략 루트가 틀립니다. 왜일까요? 전라도를 빠짐없이 공략하고 충청도와 그 외 지역은 가능하면 공략하라. 수군을 포함한 우군, 좌군 모두 전라도 쪽으로 진격합니다. 수군은 남원성 전투 이후 내려가고 육군 병력 좌우군 모두가 전주에 집결합니다. 이 재침 루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직접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임진년 1차 침략 때 팔도 모두를 점령하다시피 한 맹위를 덜쳤으나 최종 항복을 받아내지 못한 이유가 곡창기대 군량 보급지인 전라도를 장악하지 못하였고 수군에 막혀서 수륙 병진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일본군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번 재침에서는 꼭 전라도를 장악함으로써 서해를 통해서 군량미 공급을 조선에 상륙한 각 군에게 원활하게 보급해야만 전쟁에 최종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를 장악하는 것은 전쟁 승패의 갈림길이다. 침략 왜군은 전라도를 철저히 유린합니다. 한 곳마다 사륙을 자행하고 장수의 전공으로 코를 베어서 염장에 보내는 등 참상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전주를 점령한 왜군은 우군만 북상하고 모든 병력이 다시 남하를 시작합니다. 조선의 해상과 육로를 차단해서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해안으로 가는 길목을 트는 것이었습니다. 전주 점령 한 달 뒤 서해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치러졌던 대접전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수군에 대표한 왜군은 해상권을 틀어지고 수륙 병진을 감행하려 했던 작전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립니다. 이후 일본군은 임진년 1차 전쟁 때 육지에서 고립되었던 것을 거울 삼아서 분산하여 일제히 남하합니다. 이때 고니시 육기나가는 광양만 깊숙한 곳 순천으로 퇴각해서 그곳에 성을 쌓고 주둔합니다. 인근 백성들의 노동력을 얼마나 수탈했는지 3개월 만에 엄청난 외송을 축조하여서 약 11개월 동안 이곳에 주둔합니다. 조선인들을 일본으로 포로로 보냈으며 인근에 마을을 만들어 곡식을 걷어 군량민을 충당하고 한편으로 봉화 정책을 쓰면서 장기 주둔을 겨냥했습니다. 왜군은 울산에서부터 순천까지 28개나 외성을 쌓아 남해안은 왜군의 소굴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조명연합군은 남해안에 널려있는 외성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이른바 사로 병진 작전을 세웁니다. 육군과 수군이 동시에 남하하여 외성을 공격한다는 것인데 육군을 동로, 중로 서로 세 방향으로 수군을 서로의 순천 외성 탈환을 바다에서 도와 협공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순천 외성은 수륙 합동 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육기에서는 명나라 제독 유정, 조선 도원수 권율군을 합하여서 36,000명, 수군은 명나라 도독 진린, 조선 3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 연합수군 13,000명의 라인업이 형성됩니다. 조명연합의 육군은 순천의 금단산성에 진을 치고 진린과 이순신의 수군은 고금도를 출발하여 순천 외교성이 있는 광양만 바다로 들어옵니다. 순천 외성이 있는 광양만 일대에서는 세 나라 군대가 모여드는 전장이 됩니다. 수군은 가장 먼저 왜군의 해상 경계 초소 겸 병참기지 역할을 하는 섬 여수 율촌면 장도를 화포로 일방적으로 제압하고 상륙해서 군량을 획득하고 포로들을 구출해냅니다. 이로써 순천외성은 완전히 포위됩니다. 명나라 제독 유정이 고니시 육기나가에게 강화해답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작전은 고니시 육기나가를 유인해서 생포하려 했으나 이를 눈치챈 고니시가 도망을 하여서 성으로 들어가 버려서 실패합니다. 100여 명의 일본군을 죽이고 왜군을 도관에 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때까지는 왜군들은 두려움에 떨고 기세가 꺾여서 조명연합군이 금방 왜군을 물리치고 전쟁을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998년 10월 2일 조명연합 수륙 합동작전을 하기로 하고 공성전을 벌이고 있는데
명나라 제독 유정이 총공세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유정은 진린과 합세하여 수륙 합동으로 진격하기로 약속해서 그 말을 믿은 진린 장군은 밀물대를 이용하여 외성 앞으로 바짝 진격하여 짧은 화살, 편전을 쏘면서 왜군에게 큰 타격을 입힙니다. 그러나 수군이 상륙해서 일본군을 밀어붙이고 있는데도 유정이 이끄는 육상군은 진격을 하지 않습니다. 수군은 육군의 공격에 대한 보조입니다. 바다에서 성을 탈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요. 그러던 차에 광양만 바닷물은 서서히 빠지면서 썰물로 바뀌게 됩니다. 급기야 명수군의 지선까지 뻘바닥에 얹혀서 꼼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보던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이 다가가 명나라 진린 부대를 호위하면서 격전이 벌어집니다. 가까스로 진린 장군을 구출했으나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할 명나라 수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맙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공격하지 않고 한나절 이상을 명령을 내리지 않은 유정. 그 이유에 대해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1998년 10월 초부터 왜군 내에는 사망 소식이 전해집니다. 왜군들이 철수를 시작합니다. 왜군은 명나라군을 상대로 철수 조건으로 끊임없이 협상을 시도합니다. 10월 4일에도 진린부대와 이순신 수군이 함께 해상에서 외교성을 공격합니다. 왜군들도 대포를 이에 응전합니다. 그러나 육군의 참여가 없는 해상 공격은 효과가 없음을 느낀 연합수군은 할 수 없이 철수를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진린도독은 유정장군의 막사를 찾아가 사짜기를 찢어버리고 전투 회피 책임을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으르렁댑니다. 이런 진린의 태도에 유정제독은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사천 외성 전투에서 중로군이 패했다는 소식을 접한 유정은 겁을 먹고 10월 7일 밤 전투를 포기하고 철수를 단행해버립니다. 결국 육군의 도움 없이 수군만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인 외계성 공략은 역부족이라는 판단하에 연합수군도 철수를 하게 됩니다. 육군과 협공만 했더라도 외계성에 갇혀있는 왜군들을 모두 섬멸하고 전쟁을 조기에 끝낼 수 있었던 한 달간의 전투. 전시 작전권이 있었더라면 아쉬움을 뒤로하고 기회주의적인 유정제독의 행태로 사로 평진작전은 이렇게 아쉬운 결말을 맺고 11월에 순천 외성의 고니시 유키나와와 묘도의 진린 도독과 이순신에게는 또 무슨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